경남 진주의 골목길, 오래된 국밥집 앞에는 매일 아침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얀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국밥집을 지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 진돗개의 이름을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이는 국밥집 주인 김순자 할머니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김순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고 가마솥에 뚝배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이는 그 시간에 맞춰 어김없이 국밥집 앞에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복이를 위한 소머리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레 준비했죠. 우리 복이 오늘도 잘 지냈니? 자, 오늘은 특별히 소고기를 많이 넣었단다. 김순자 할머니의 손길에는 항상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이는 그 마음을 아는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손길을 반겼어요. 국밥을 다 먹은 복이는 마치 감사 인사를 전하듯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얌전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녀석,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다니까. 내가 아침에 늦게 나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몸이 안 좋으면 발치에서 떠나지도 않고.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늘 복이 자랑을 했습니다. 손님들도 복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복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국밥집 앞에 앉아 손님들을 반기고 때로는 길 건너는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멀리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죠. 동네 사람들은 복이를 국밥집의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저 개는 특별해요. 제가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마다 항상 도와주거든요. 입에 봉지를 물고 집까지 따라오죠. 동네 할머니 한 분은 복이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이의 하얀 털빛은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하얀 빛의 중심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국밥집은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진주의 명물이었어요. 순잔의 소머리 국밥이라는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맛은 여전히 진주 최고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소머리 국밥은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소문이 났죠. 순자 할머니 국밥은 진주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맛이야. 저 멀리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동네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 덕분에 주말이면 국밥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복이가 자리 잡은 가게 입구 왼쪽 구석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모두가 암묵적으로 인정한 복이의 자리였어요. 김순자 할머니와 복이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 할머니는 가게 문 앞에서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몸은 적고 날카로운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누가 너를 이렇게 버렸니?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돌봐줄게. 할머니는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가게에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정말로 복이가 온 후 국밥집은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상처를 가진 채 할머니에게 발견된 복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순백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로 자란 복이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복이는 내 손주나 다름없어. 내 몸이 아플 때면 언제나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밤늦게 일할 때도 항상 가게 앞을 지키고 있지. 할머니의 말처럼 복이는 특별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할머니의 감정을 읽는 듯 했어요. 할머니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발치에 누워 할머니를 지켰고 기분이 좋아 보이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죠. 그렇게 복이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아침, 평소와 같이 국밥을 준비하던 김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단골 손님들이 급히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 소리에 놀란 복이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들것에 실려나가는 할머니의 손을 보기가 하찼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보기, 밥 꼭 챙겨줘. 국밥 한 그릇.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고 보기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애처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보기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며칠 후 김순자 할머니는 끝내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할머니의 딸은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 장례를 치렀고 국밥집은 문이 닫혔죠.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했어요. 특히 보기에게 할머니의 부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기는 국밥집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기는 매일 그 자리를 지켰어요. 더 놀라운 건 매일 정확히 오전 11시 30분 할머니가 보기에게 국밥을 퍼주던 그 시간에 맞춰 국밥집 문 앞에 앉아 똑같은 방향을 보고 기다리는 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 마치 시계처럼 정확해. 동네 주민들은 보기의 행동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게 슬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보기의 모습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국밥집을 정리하고 보기도 데려가려 했지만 보기는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차에 태우려고 해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결국 할머니의 딸은 동네 주민들에게 보기를 부탁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국밥집은 닫히고 건물은 비어 있었지만 보기는 여전히 그 앞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기의 충성심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보기의 밥을 챙겨주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오랜 단골이었던 박상철 씨는 매일 아침 보기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보기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저런 충성심은 사람도 가지기 힘들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박상철 씨의 말처럼 보기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동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보기에게 인사를 건넸고 노인들은 지나가다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보기는 여전히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보고 노인들이 길을 건널 때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저게는 정말 특별해. 내가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면 항상 나를 알아보고 도와줘. 마치 할머니의 정신이 보기에게 깃든 것 같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보기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기의 눈빛이 점점 더 깊고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은 밤중에 달을 향해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죠.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울리며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보기를 보호소로 데려가려 했어요. 주인 없는 개가 길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반대했습니다. 보기는 우리 마을의 일원이에요. 우리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 그냥 두세요. 동네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결국 물러섰어요. 마을 주민들은 각자 맡은 날에 보기에게 밥을 주고 건강을 살피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자신의 마당 한쪽에 보기를 위한 집을 만들어 주었지만 보기는 여전히 국밥집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만 잠시 그 집으로 들어갈 뿐이었죠. 보기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나 봐. 겨울이 깊어갈수록 보기의 행동은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국밥집 앞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는 할머니가 생전에 보기에게 국밥을 주던 정확한 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보기의 이러한 행동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는 시계가 필요 없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져도
보기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행동했어. 참 신기하지. 더욱 놀라운 것은 보기가 특정 손님들에게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이 국밥집 앞을 지나갈 때면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겼어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나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는 경계심을 보였죠. 마치 할머니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큰 눈이 내린 후였어요. 박상철 씨가 아침 일찍 보기에게 밥을 주러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기가 국밥집 앞 눈을 모두 치우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매일 아침 하던 것처럼 보기는 발로 눈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국밥집 입구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의심했지. 걔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보기는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 박상철 씨의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보기를 보기 위해 일부러 국밥집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보기는 그런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마다 국밥집 앞을 깨끗이 정리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서 국밥집을 지켰죠. 마을 아이들은 보기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방과 후에는 보기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숙제를 하기도 했어요. 보기는 그런 아이들 곁에서 늘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왕따를 당하던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보기는 유독 그 아이에게 다정했어요. 보기 덕분에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보기가 제 옆에 있으면 모두가 저를 존중해 주거든요. 민수의 말처럼 보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조화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고 김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국밥집 건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딸은 몇 번 건물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보기가 있는 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꺼려했죠.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다시 진주로 내려와 국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건물을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할머니의 딸 미영 씨는 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기는 평소와 달리 미영 씨를 따라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죠. 미영 씨는 호기심에 보기를 따라갔어요. 보기는 주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 앞에서 멈추고 발로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미영 씨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공책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미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미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먼저 가면 보기를 잘 부탁한다. 이 아이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때 보기가 내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다. 보기는 보통 개가 아니야. 위험할 때마다 나를 구해주었고 아플 때면 곁을 지켜주었다. 소리 없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녀석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이 가게는 팔아도 좋지만 보기만큼은 이곳에서 지내게 해다오. 이 아이에겐 이곳이 집이니까. 내가 데려갈 수 없다면 동네 사람들이 돌봐줄 거다. 미영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는 미영 씨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하차주었어요. 미영 씨는 그제야 보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지혜와 슬픔,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미영 씨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국밥집을 팔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건물을 그대로 두고 보기가 계속해서 그곳을 지킬 수 있도록 했어요. 미영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진주로 내려와 보기를 보살피고 국밥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도 보기를 마지막까지 지켜드려야겠어요.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고 보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얀 털에 회색빛이 돌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국밥집 앞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보기를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적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어느 가을 아침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보기는 국밥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따라 보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멀리 무언가를 보는 듯한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죠. 오전 11시 30분 할머니가 보기에게 국밥을 주던 그 시간에 보기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국밥집 문 앞에서 할머니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보기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를 발견했을 때 보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보기의 앞발 아래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날 써놓은 또 다른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에게 내 곁에서 늘 함께해준 너에게 고맙다. 내가 있어 외롭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간결하지만 깊은 정이 담긴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보기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보기를 위해 작은 추모식을 열었어요. 미영 씨의 뜻에 따라 보기는 마을 뒷산에 있는 할머니의 묘소 근처에 안장되었습니다. 목줄과 할머니의 편지를 담은 작은 상자도 함께였죠. 할머니와 보기는 이제 정말 함께하게 되었네요. 미영 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의 충성심과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보기의 이야기는 의리와 헌신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죠. 추모식 이후 박상철 씨는 국밥집 앞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보기를 기억하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어요. 표지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 한 생의 의리. 보기야, 이제 할머니 옆에서 푹 쉬렴. 몇 개월 후 미영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국밥집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영 씨는 서울에서의 직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진주로 내려왔어요. 국밥집은 순잔의 소머리 국밥이라는 이름 그대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보기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으면 해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이곳에서 기억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문을 연 국밥집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와 보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진 덕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국밥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특별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 위해 찾아왔죠. 미영 씨는 국밥집 한쪽 벽면에 어머니와 보기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는 작은 방석을 깔아두고 보기의 자리라는 작은 팻말을 놓았어요. 제가 국밥을 퍼드릴 때마다 어머니와 보기가 곁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그들의 영혼이 이곳에 남아 계신 것처럼요. 미영 씨의 말처럼 국밥집에는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맛보는 국밥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인연의 맛이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국밥집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가 바로 옆 동네에서 오랫동안 개를 키우던 사람이었죠.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작은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바구니 안에는 갓 태어난 하얀 강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순백색 털을 가진 아기 진돗개였어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녀석만 하얀색이더라고요. 다른 새끼들은 다 주인을 찾았는데 이 녀석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복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영 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는 어린 복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크기와 모양, 심지어 눈빛까지도 말이죠. 마치 할머니와 복이가 다시 만날 기회를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미영 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강아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그 강아지를 세복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세복이는 놀랍게도 국밥집에 금방 적응했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세복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보기를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세복이가 자발적으로 보기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할머니와 보기의 뜻이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세복이의 등장을 신기한 인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세복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보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에게 세복이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었죠. 미영 씨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 세복이에게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레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보기에게 했던 것처럼 세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요. 할머니와 보기도 분명 널 보고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와 보기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보기, 그리고 세복이의 특별한 인연에 감동받았죠. 매년 보기가 세상을 떠난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표지석 앞에 모여 작은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놓았어요. 이것은 할머니와 보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특별한 인연을 기리는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사랑, 한 마리 개의 충성심, 그리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 우리는 할머니와 보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국밥집을 운영하며 어머니의 유산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복이는 국밥집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 미영 씨 곁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편지에 썼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인연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될 테니까요.